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동원산업이 한국 맥도날드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동원산업의 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후 첫 대규모 투자 결정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오던 차량용 반도체 공급 지연으로 기아의 광명 1공장이 오는 9일부터 자동차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에서 판매된 육회를 먹은 수십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위메프와 제조사 측은 환불 및 보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애플페이 국내 도입 허용으로 다음 달 중 국내에서도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전자결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MBN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취재기자와 함께 다양한 경제계 이슈를 짚어보는 프라임 이슈 시간입니다. 오다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참치로 유명했던 기업이죠. 동원산업이 햄버거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첫 소식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세계 최대 햄버거 브랜드죠. 맥도날드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동원산업이 지난달 17일 한국 맥도날드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원산업은 지난주 한국 맥도날드의 1차 실사를 진행했고 가격 협상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맥도날드가 제시한 한국 맥도날드 매각가는 5천억 원 안팎으로 전해집니다. 한국 맥도날드 관계자는 한국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략적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면서 현재 외부 전문 기관과 함께 여러 옵션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국 맥도날드가 매각을 추진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6년 전에도 한번 시장에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맥도날드 본사는 2016년에도 한국 맥도날드를 시장에 내놨었습니다. 이 한국 맥도날드 지부는 현재 미국 본사가 100% 보유하고 있는데요. 당시 메일 유업 칼라일 컨소시엄과 협상을 벌였지만 무산됐었습니다. 이번에 6년 만에 다시 매물로 나온 것이죠. 이 맥도날드 인수 참여는 동원산업이 그룹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이뤄진 첫 대규모 투자 결정입니다. 동원산업은 작년 11월 동원엔터프라이즈와 합병하고 동원그룹의 지주회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배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액면 분할로 넉넉한 유동자금을 확보하면서 당시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바 있거든요. 네, 이 동원산업이 이번에 맥도날드 인수를 참여하고 성공적으로 인수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동원그룹의 자회사와의 시너지도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원 F&B의 자회사죠. 동원 홈푸드는 조미식품 제조, 식자재 유통, 외식 사업 등 다양한 식품 유통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외식 부문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해서 주목받아 왔었습니다. 또 동원이 지속적으로 축육 사업을 키워온 만큼 맥도날드 인수 시 원재료 확보에도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 축산 도매 온라인몰인 금천미트, 축산물 가공 전문기업 세중을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워왔고요. 2018년에는 미국 비욘드 미트와 독점 공급 계약을 맺고 비욘드 버거, 비욘드 소시지, 비욘드 비프 등 세 가지 종류를 국내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한국 맥도날드는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한국 맥도날드가 동원의 자체 물류 시스템과 원재료 등을 이용하면 생산 운영 비용에서 그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동원산업은 2017년에 항만하역 사업을 운영하는 동부 익스프레스에 이어서 BIDC까지 인수하면서 물류 경쟁력을 키워왔는데요. 이런 탄탄한 자체 물류망을 활용하면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할 때 중요한 요소인 물류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원그룹 관계자는 현재 맥도날드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맥도날드 측은 외부 전문기관과 여러 옵션을 검토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기아의 광명 공장이 9일부터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공장 가동을 완전히 멈추는 거는 이번에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 기자, 생산을 중단하는 이유가 나왔을까요? 네, 기아 광명 오토랜드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내수 물량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오던 차량용 반도체 부품 사이드 임팩트 센서의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이 사이드 임팩트 센서란 충격 시 사이드 에어백을 작동시키는 부품입니다. 기아가 공급받는 사이드 임팩트 센서에는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NXP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는 반도체가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NXP 말레이시아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를 그려넣는 포토 공정 설비에 이상이 생기면서 공급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때문에 또 NXP 반도체를 받아서 사이드 임팩트 센서를 생산하는 중국 업체도 제품 공급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명은 연간 생산량이 30만 대 이상 규모로 1, 2공장이 맞물려 있는데요. 이번에 닷새간 문을 닫게 되는 광명 1공장은 4세대 카니발을 비롯해서 K9, 스팅어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을 포함해서 매달 14,000대 안팎의 완성차가 이곳 1공장에서 나오는 걸 고려하면 약 3,000대 정도 수준의 생산 차질이 우려됩니다. 네. 이 광명 제일공장 생산이 이렇게 중단이 됐는데 혹시 다른 공장의 가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지금 다른 공장들 가동도 줄줄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에 위치한 기아 오토랜드 화성 1공장의 경우에는 기존의 소렌토 770대 생산이 목표였는데요. 6일에서 7일간 각각 400대 수준으로 줄였고요. 또 화성 2, 3공장에서도 6일에서 7일 각각 770대 생산 예정이었던 EV6를 40대에서 100대 가까이 줄여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 역시 노조와 합의해서 G80과 G70 등을 만드는 울산 5공장 1라인의 생산량을 6일에서 7일 이틀 동안 줄이기로 밝혔습니다. 이후 반도체 공급 상황에 따라서 또 추가 휴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공급망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안 그래도 이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리는데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지난 주말 사이에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던 그런 소식입니다.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이 위메프에서 판매됐던 육회를 먹었던 소비자들이 수십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일단 피해자들의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70여 명이 넘는 상황인데 현재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위메프에서 특가로 판매된 그 육회를 먹고서 약 70여 명가량의 소비자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서 신고와 또 반품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해당 제품은 위메프가 특가 상품을 소개하는 핫딜 게시판에 지난달 6일에 소개돼서 여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됐는데요. 위메프 플랫폼에서만 모두 2,550건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메프는 해당 상품으로 인한 발열이나 오한을 호소하는 사례가 나타나자 파트너사와 연락해서 5일 자정 직후 해당 상품 판매를 종료했습니다. 육회를 만든 제조업체 측은 피해자가 속출한 만큼 제품의 성분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위메프 측은 현재 해당 상품에 대해서 환불과 보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또 고객 보호를 위해서 무조건 반품 환불 처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독통 등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구조도 끝까지 책임질 계획이라면서 해당 상품 구매자에게 문자를 통해 안내를 했고 판매자의 피해 구제가 미진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날 인터넷 쇼핑몰에 납품한 육회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적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애플 핸드폰 쓰셨던 분들은 상당히 기다렸던 그런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었던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이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자, 오 기자, 이제 다음 달 중으로 서비스가 시작될 것 같다고요? 네, 현재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초중순에는 서비스가 국내에서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융위원회가 한 달 넘게 유권 해석 과정을 거친 결과 애플페이 국내 도입을 허용한 건데요. 승인의 걸림돌이었던 애플과의 독점 계약을 현대카드가 포기하면서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현재 오프라인 간편 결제 시장은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사용자가 1,6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사실상 독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주도권 다툼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국내 NFC 단말기 보급률이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애플페이의 성공 관건은 NFC 단말기 보급 속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NFC 단말기를 갖춘 곳부터 서비스될 예정인데요. 이미 편의점을 비롯한 롯데 하이마트, 신세계 롯데백화점 등은 NFC 단말기를 발빠르게 구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현대카드가 사실 비록 애플페이와 독점 계약은 포기를 하게 됐지만 시장에서는 선점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애플페이에 등록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일단 당분간 현대카드로 제한됩니다. 다른 카드사들이 애플과 새로 협상을 거쳐서 별도의 계약을 맺어야지만 다른 카드도 사용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워낙에 그동안 애플이 요구하는 계약 조건이 만만치 않았어서 다른 카드사들의 접근 시도가 번번이 무산됐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의 유일한 제휴사로서 시장의 선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시장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드디어 전해진 애플페이의 도입 소식에 전자 카드 업계는 물론이고 지금 전자결제 관련 업계도 상당히 들썩이고 있는데 네. 오늘 그 주식시장에서도 전자결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눈에 띄었죠.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G 모빌리언스는 오늘 오전 9시경 전거래일보다 22.27% 상승한 7,800원대에 거래됐고요. 한국정보통신은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하는 부가통신 사업자 벤사인데 오늘 오전 한때 13% 이상 올랐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3일에는 25% 이상 뛰었습니다. 이 밖에 KG 이니신스, 나이스 정보통신, 이루온 등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영국의 기업과 QLED TV를 둘러싸고 2020년부터 특허 침해 분쟁 소송을 이어왔는데 결국에는 합의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 기자, 삼성전자가 영국 기업에 1,900억 원가량을 지불하고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이게 네.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삼성전자가 QLED TV를 둘러싼 영국의 퀀텀닷 기업 나노코 테크놀로지와의 특허 침해 분쟁에서 우리 돈 약 1,880억 원을 지불하고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나노코는 2020년에 삼성전자가 자사의 퀀텀닷 특허 총 5건을 침해했고 이를 통해서 제조한 QLED TV로 판매 실적을 올렸다면서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노코는 삼성전자가 2010년 액정 표시장치 모듈 소재 기술과 관련해서 협력한 바 있었는데요. 당시 나노코가 삼성에 퀀텀닷 샘플을 제공했고 이를 삼성이 베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노코 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서 미국, 독일, 중국에서도 관련 소송이 모두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 측에서 1,900억 원가량을 피해 보상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된 거군요. 자, 그런데 최근에 그 TV 제품을 보면 QLED 있고 QNED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 붙은 Q가 바로 퀀텀닷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퀀텀닷이라고 하는 게 전기 광학적인 성질을 띤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입자로 빛 에너지를 받으면 스스로 색을 냅니다. 또 순도가 높아서 더 정확하고 선명한 색을 표현할 수 있어서 요즘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이 퀀텀닷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소송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3자가 자금 지원을 받아서 소송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소송은 원고 측이 제3자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소송을 한 사례입니다. 나노코는 투자회사 GLS 캐피털의 지원을 받아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두 회사 간의 자세한 계약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GLS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인 애덤 길은 나노코가 합의금의 60% 이상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브라이언 테너 나노코 최고 경영자는 성명에서 GLS 캐피털의 자금 지원 덕분에 훨씬 더 큰 적을 상대로 동등한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는데요. 미국 상공회의소 등은 이 같은 제3자 지원 관행이 소송 주도 주체를 불분명하게 하고 또 불필요한 소송을 부추긴다고 비판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반대로 이 관행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하고 정의를 높인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6번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전자산업의 양대 산맥 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삼성과 LG가 미국에서 개최되는 북미 최대의 공조 전시회에 함께 참가를 했습니다.
오 기자, 이제 양사는 AI를 활용한 기술로 북미 시장을 공략하게 될 텐데 먼저 삼성전자 기술부터 살펴볼까요? 네, 삼성전자는 벽걸이형과 원웨이, 포웨이 카세트형 무풍 에어컨 라인업을 소개합니다. 특히 벽걸이형 무풍 에어컨은 AI 절약 모드를 새로 적용해서 최대 20%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친환경 기능을 강화했고요. 사용자의 위치나 활동량에 맞춰서 직간접 냉난방을 설정하고 실내 온도를 최적의 상태로 알아서 맞춰줍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제품은 DVM 하이드로 유닛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인 DVM 실외기에 연결하면 냉난방뿐만 아니라 최대 80도의 온수 공급까지 가능합니다. 이 냉난방에 사용하는 냉매를 이용해서 온수를 만들 수 있어서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또 전기로 동작해서 기존의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보다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 영하 25도의 극한에서도 난방 성능을 100% 구현하는 냉난방 성능과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한 고효율 시스템 에어컨 DVM S2 맥스 히트 제품도 전시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LG전자는 주제를 달리해서 두 개 부스를 설치를 했는데 공조 솔루션 전시관과 부품 솔루션 전시관이라고요? 네, 먼저 공조 솔루션 전시관을 살펴보면요. 친환경 에너지 효율에 초점을 맞춘 2023년형 공조 솔루션을 주력으로 소개합니다.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 멀티VI는 고성능 AI 엔진을 통해서 여러 대의 실내기를 자동 제어해서 전체 공간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AI 실내 공간 케어 기능과 사용자가 설정한 에너지 목표 사용량에 맞춰서 알아서 운전하는 AI 에너지 맞춤 제어 기능을 갖췄습니다. 냉난방 시스템 히트펌프 서마V, 지난해 이 엑스포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실외 공기 전담 공조 시스템도 선보입니다. 부품 솔루션 전시관에서는 차별화된 핵심 부품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공개했습니다. 2025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수소 불화탄소 냉매 감축에 고객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인버터 컴프레서 전 제품에 지구온난화 지수가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인 냉매를 적용했습니다. 또 상업용 공조 시스템 시장을 겨냥해서 대용량 스크롤 컴프레서도 전시합니다. 네. 자, 일곱 번째 이슈도 삼성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삼성과 LX그룹이 반도체 관련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다현 기자, 사실 LX그룹 하면은 범 LG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삼성과 범 LG는 LX가 손잡았다. 시장에서는 뭐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협업을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와 LX 세미콘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구동칩, 일명 DDI 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DDI는 디지털 신호를 빛 에너지로 변환해서 화면을 출력하도록 하는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TV, 노트북, 태블릿 등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는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LX 세미콘은 2021년 LG그룹에서 LX그룹으로 계열 분리된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입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집중해 글로벌 DDI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LX 세미콘은 삼성전자, 대만의 노바텍과 함께 세계 3대 DDI 회사로 꼽히기도 합니다. 업계에서는 업황 부진 돌파를 위해서 양사가 손을 맞잡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직후 IT 기기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면서 DDI 품귀 현상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IT 기기 수요가 역으로 둔화하면서 DDI 품귀 현상은 둔화됐지만 공급망 안정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양사 간의 협력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최근에 삼성과 LG가 동맹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다른 분야로도 좀 확산이 되고 있다고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네, LG전자는 최근 출시한 그램 노트북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탑재했습니다. 기존에는 그램 시리즈에서 LG 디스플레이의 패널만을 탑재했는데요. LG 디스플레이는 노트북용 중소형 OLED 패널 생산을 하지 않아서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OLED 패널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TV 부문에서도 삼성과 LG의 협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QD OLED TV 55인치와 65인치 제품을 국내에 출시할 예정인데요. 업계에서는 QD OLED TV가 국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다면 중대형 부문에 강점이 있는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추가 매입해서 OLED TV 라인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프라임 이슈 마지막 여덟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3 출시를 앞두고 내일부터 이제 사전 판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삼성에서는 역대 최고의 갤럭시 S가 될 것이다라고 상당히 자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지금 사전 예약자에게 주는 혜택도 역대급이라고요? 네, 삼성전자는 7일부터 13일까지 갤럭시 S23 사전 판매를 진행합니다. 14일부터 사전 개통을 시작하고요. 공식 출시는 이달 17일로 알려졌습니다. 기본 모델 플러스 울트라로 출시되고요. 색상은 그린, 크림, 라벤더, 팬텀 블랙 4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사전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저장 용량을 2배 업그레이드해주는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내걸었습니다. 갤럭시 S23 모든 시리즈의 256기가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은 512GB로 용량을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무려 12만 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스마트홈 허브이자 무선 충전 패드인 스마트싱스 스테이션 무료 제공 또는 갤럭시 버즈 2 프로와 버즈 케이스 랜덤 한 종을 99,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도 제공합니다. 삼성닷컴에서는 갤럭시 S23 울트라 1TB 모델 사전 판매를 단독 진행하고요. 사전 구매자에게는 갤럭시 워치 5 블루투스 모델을 증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이렇게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다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